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쌍욕, 이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에 의해서 본격화된 것이 아니고 결국 자충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정도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나오자 바로 친문단체 거기에서 지금 틀고 다니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엊그제죠. 친문 성향의 정당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단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당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우리가 흔히 뭐 깨시연 이렇게 부르는 이 단체에서 어제 그저께 18일이죠. 오후 3시부터 부산 서면거리에서 이재명 후보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형수 녹음 파일 이걸 대형 앰프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을 동원해서 틀은 겁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 보면 우선 이 플래카드 같은 거 보면 막사나 학교 가자, 입방 기원제 뭐 이런 게 붙었고요. 변호사비 대납 수사, 뭉개는 놈도 공범. 그 다음에 또 구속되는 그날까지 찢는다. 뭐 이런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막산이라는 게 막 살았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찢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사나 입방은 이제 감방 가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깨시민이라는 단체가 바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걸 고발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의 아주 뭐 일부 그룹 거기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아직도 지금 연장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이민구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집권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이런 후보를 뽑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형한테 했던 욕설 파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형수한테 했던 욕설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돌려가면서 틀은 겁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풀 영상을 틀겠다. 이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이라는 게요. 2012년 6월쯤에 형수 박인복 씨하고 통화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성적 모욕, 거기에 뭐 찢, 뭐 이런 표현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어댔던,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댔던 그게 그대로 녹음이 된 겁니다. 2012년 6월쯤입니다. 자, 이걸 놓고 이재명 후보는 자기 형이 성남시정에 개입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뭐 같은 어머니겠죠. 같은 어머니를 폭행한 데 대해서 본인이 일종의 정의의 칼을 휘두른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형수 박인복 씨가 그런 걸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오마이뉴스 뭐 이런 데다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중에 팩트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뭐냐면 바로 형수 욕설 이 부분은 6월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폭행은 7월 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폭행을 둘러싸고서도 폭행이냐 아니면 우연히 밀다가 손이 닿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점 자체가 폭행은 7월이고 욕설은 6월이라고 합니다. 박인복 씨에 따르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욕설 때문에 폭행을 한 건 아니다 이거죠. 폭행이 먼저니까.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반론 보도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오죽하면 그 반론 보도를 실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여기에 대한 이 욕설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해명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일부는 했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 폭행의 원인에 관해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낙연 캠프에 있던 서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도 그 욕설 들어봤는데 그걸 듣고 나서 자,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다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에서 늘 골칫거리였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야, 요걸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이라는 사람이 12월 13일에 선관위에다가 유권 해석을 의뢰합니다. 해당 녹음 파일이 지극히 가족 간의 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선거를 앞두고 이 녹음 파일이 뭐 돌아다니는 것이 명백하니까 이미 인터넷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닐 것이 명백하니까 선관위가 지금 어차피 문재인 정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호적인 선관위에다가 미리 유권 해석을 의뢰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일단 쐐기를 박아놓자. 그렇게 하면 위법이다 하는 걸 쐐기를 박아놓으면 뭐 깨시민이라는 데야 여기는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에서 이걸 틀고 다니지는 못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정부. 그래서 선관위가 이건 뭐 편집본이든 아니면 뭐 그 원본이든 확성기를 통해서 들고 다니는 것은 이거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공표하고 이게 그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 자, 이거를 미리 유권 해석을 받아놓자.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공방으로 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적 판단이죠. 그런데 그게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이 의도했던 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유권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 비방죄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 이것도 애매한 표현입니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다만 녹음 파일 가운데 이재명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게시 유포하거나 연설 대담 차량에 부착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뭐 줄타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편집하면 안 되고 원본 틀면 된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뭐 그것도 또 그렇게 줄여서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랬지, 비방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애매하게 표현을 해놔서 여하튼 민주당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의 쐐기 받기에는 실패했다. 선관위가 거기에 부응해주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민주당 선대위의 총괄상황실장이죠.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을 목적으로,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질 경우에 무조건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글쎄, 뭐 서영교 의원이 뭐 법률가도 아니고 뭘 그렇게 알아서 이런 얘기, 선관위 유권 해석을 뒤집는가 좀 뭐 의문이 드시죠? 그건 왜 그러냐면 선관위 유권 해석은 최종적인 권한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그 선거법에 관해서 유권 해석을 할 권한이 있는데 이거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은 법원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 선거법 251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진실한 사실이죠. 녹음이 되어 있는데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뭘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다 인정하고 있는 바고요. 다만 왜 욕설을 했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변명이 맞느냐 틀리느냐.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형은 지금 타계했거든요. 형수만 있죠. 그러니까 욕을 먹은 사람인 형과 형수 중에 형수는 지금 아직 그 생존해 있고 형은 사망했고 이러니까 이제 뭐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트는 것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당연히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왜 이때 틀겠습니까? 그건 맞겠는데 그럼 이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이게 이제 처벌 면제 사유인데 이거냐? 당연히 이거죠. 우선 진실한 사실이라는 건 의문의 여지도 없고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녹음도 돼 있고 공공의 이익? 아니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뭐 결혼 전 사생활 이것까지 지금 들춰내서 공격하고 있는 민주당. 우선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불투명하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우리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결혼하기도 전인데. 그러면 오히려 그게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은 한참 이거는 위법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성관이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김건희 씨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은 선거법 위반 근처에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두 개가 다 선거법 위반이든가 다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 욕설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 경우에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안 했다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될 가능성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를 혹시 문제 삼는 건 모르겠으나 결혼하기 이전에 그것도 사생활까지 그거는 진실한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반론에 부딪힌다. 그런 것으로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오늘로서 대선이 79일 남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보자 비방죄가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따지냐면 지금부터 만약에 뭐 고발하고 뭐 서영교 의원이 이제 협박 겁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의 누군가가 뭐 깨시민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국민의힘 당원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든 누군가가 이걸 확성기로 막 틀고 다녔을 때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고발하면 수사할 거죠? 법원으로 넘어가죠? 그거 1심 판결도 79일 이내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이 쐐기를 받겠다. 이 이재명 후보 욕설 부분에 관해서 라고 처음에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의뢰했던 유권 해석 뭐 등등 겁주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거는 그거 원본 다 틀으면 위법 아니래요. 이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시민이라는 데서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고 일반 시민단체들도 뭐 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이 이 쐐기를 박으려다가 조기 시동을 건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자충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